한다든지 아니면 임용고시 최종 면접에서 수업 시험과 면접 관련한 이제 예시를 해볼 건데요. 저희는 위치상으로 옆에 앉아 있지만은 그 카메라 위치에 있는 감독관 위치로 해서 저희들이 느낀 점들을 피드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보통은 감독관이 이제 뒤에 앉아 있는데. 네, 그렇죠. 마주보고 있죠. 근데 저희 카메라 구조상 저희 옆에 있는 걸로 설정을 해서 수업을 시연하는 걸 보고 저희들이 느꼈던 것을 이제 피드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홍티께서는 지금도 기간교육사로 재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또 수업 시연이나 이런 많은 경험을 할 분이니까 여러분들 교비 교사분들이 실제로 가장 보면서도 저 부분은 어떤 점에서는 잘한 부분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다를 실제로 알기에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학교마다 다른데 어떤 학교는 이제 학생들까지 안 네, 하는 데도 맞아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만 있다 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 학생들한테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걸로 이제 사실 보통 시연할 때는 한 5명 정도 앉아 계시죠. 그렇죠. 네, 자학사분하고 네. 뭐 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분들이 네. 5분 정도 마주보고 계세요. 네, 맞아요. 그 5분 정도 계신데 그 학교마다 틀린 것은 뭐 저희가 이제 예측을 수험생 입장에서 예측을 하는 거죠. 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이런 관리자분들도 계실 거고 그 교과목이 이제 교과장 선생님, 교과의 주임 선생님들이 그 수업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채점표는 다 이제 채점표가 있고요. 그 채점표가 한 가지 항목이 아닌 뭐 교과 지도 뭐 그런 방향 그리고 뭐 표현력 목소리라든지 전달력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학교마다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표를 그 실시간 맨 뒤에서 보시면서 이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그리고 이 시간을 하기 전에 한 15분에서 10분 정도 준비 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죠. 네. 구상 시간이요. 네. 그때 이제 뭐 지도안을 적는 그런 학교도 있고. 네. 그래서 학교에서 아예 처음에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 나서 주제를 주고 지도안을 뭐 5부 정도 준비해라 이런 학교도 있고 아예 그런 주제를 정해주지 않고 학교에 와서 그때 즉석에서 주제를 정해져서 그때 지도안을 작성해서 곧바로 수업 시간에 가는 경우도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잘하는 부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프리하게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어서 풀이하는 모습을 또 보는 경우도 판서를 있어요. 보내요. 네, 판서를 본다든지. 네. 다양하니까 일단은 한번 보시고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자 여러분 이번에 같이 배울 내용의 5명은요 원과 일합니다. 원과 일화 그리고 수학 한 명은 도깨비 그리기가 쉽다예요.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구원 시간에도 들어본 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후원에 대해서 아는 바 있나요? 자, 우리 흔히 후원이라고 하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떻게 좀 더 비유적으로 또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방식을 말하죠. 그죠? 자, 일단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뭐가 있죠? 좀 학습 목표죠.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 2가지 학습 목표를 염두에 두고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첫 번째, 한문, 산문을 바르게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 두 번째, 품사의 활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익혀두기 바랍니다. 일단 그러면 여러분 우리 웜업을 한번 해볼까요? 웜업 활동으로서 우리가 요 호랑이와 우리 너무 글씨를 너무 좀 판서가 너무 지금 막 퍼져 있을 때 너무 노는 것 같아. 이게 한쪽에다 원래 보통 쓰잖아, 저쪽에다. 이렇게 내버리면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원래 시연을 할 때 여기 한 바닥을 쓸지 두 바닥을 쓸지 이런 계획을 먼저 짠 건가요? 짠 건가요? 짠 건가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면접관이 물어보진 않지만 그렇죠. 저희는 위회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상을 했나요? 근데 어디다 쓸지 위치에 대한 걸 구상하셨나요? 이 위치가 생각할 수 없네요. 자, 그리고 홍티께서 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판서를 하는 거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판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글씨가 이제 서두르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뒤에 있는 사람도 잘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학습 목표를 쓸 때는 먼저 이렇게 학습 목표라는 걸 준비를 해놓고, 네? 학습 목표라는 걸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1 들어가고 하고 따라서 읽고, 이 학습 목표, 이 수업 시간에 달성해야 될 목표니까 수업을 들었을 때 이 두 가지를 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수업에서 학습 목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판서가 좀 많이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판서도 많이 연습해야 되는데 아까 지금 쉐티하고 차티는 요 공간을 이제 다 너무 지금 활용하는 거를 좀 크게 거시적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한 건가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요. 네. 저 웜업 이런 거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시 학습 확인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자, 천천히 써볼게요. 잠깐만요. 다시. 자, 우리 첫 문장부터 볼까요? 자, 손백 그리고 있을 유 그리고 위할비 할비죠. 그리고 제나라제 그리고 임금왕 그리고 그림화 네, 사남자. 판서 너무 못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순서를 보시면요. 자, 1. 자, 손님이, 자, 손님 중에 있었다. 누가? 자, 제나라 왕을 위하여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런 풀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나라 왕이 묻기를, 제 왕이 묻날 자, 나라제 임금왕 그리고 문을문 마할왈 그리고 그림화 네, 누구숙 가장최 네, 어려울 난 사람자. 자, 제나라 왕이 물어 말하길. 자, 그림은 누구 또는 어느 것에 대한 표현이죠. 그죠? 어느 것이 가장 그리기가 어려운가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자, 객유위 제왕 화자러니 네? 제왕이 문할 화는 숙 최난자오. 자, 손님 중에 제나라 왕을 위하여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나라 왕이 말하기를 자, 그림은 어느 것이 가장 그리기가 어려운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다음에 자,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자, 지금 홍지께서 지금 TV
우원과 일화라는 주제로 지금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수업 시연 대상자가 한 명이 아니고 어떤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7배수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적게 부르는 경우는 이제 3배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한 과목만 만약에 채용을 하면 뭐 그런데 여러 과목을 채용하다 보니까 감독관 입장에서는 또 이게 정해져 있는 시간 같은 게 중요해서 10분으로 예정이 됐더라도 중간에 선생님 거기까지 하세요. 멈추시고 이제 다음 분이 이제 들어오시고 채점하고 다음 분이 들어오시고 이런 식인데 사실 이제 10분이라는 시간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모든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홍티께서는 몇 차 지도안이 지금 몇 분으로 짜신 거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짠 거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기준 네. 50분 수업이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수업이 진행되면 감독관 입장에서는 그 과목의 이제 전공 교과 선생님이 아니시고는 이 수업 진행하는 거나 학생들의 전달력 이런 거를 우선시 두되 중간에서 이렇게 멈추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전략은 많은 제가 수업 시간을 많이 하기도 하고 수업 시간을 평가를 하는 입장이 된 적도 있었는데 보면은 이제 그걸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10분 내에. 그때 학생 목표 제시했고 요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중간중간에 뭐 학습 활동이라든지 학생들이 요거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한 다음에 이렇게 교실을 한번 순회한다든지 중간중간에 뒤에 학생 저기 글자 지금 잘 보이나요? 예,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여유가 생기면은 선생님들이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런데요. 그 시연하는 분의 입장에서 이제 여유가 있는지를 저희는 그게 많이 보는데 지금 제가 느낀 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유를 갖지 못한다고 느낀 게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지금 시연자가 좀 말이 빠르죠. 그렇죠. 말이 빠르게 되면은 그건 이제 마음속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발음 자체가 뒤에 말이 앞에 말을 먹는 거죠. 그래서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의 이제 나오는 특이성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감독관은 이 시험자가 좀 급하구나,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과 하고 소통하는 진짜 수업 시간에 하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이제 애드립이 없거나 이럴 때 여유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자신이 잘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한문 전공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잘 알고 그거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알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감독관이 느끼는 점은 학생들한테 거기 학생은 한번 이거 뭔지 말해볼래요? 이렇게 발표를 유도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애드립을 통한 이 시연자의 여유가 있는지를 보는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지금 시연자의 그 눈빛과 표정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관들은 사실 이 칠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연자의 그 눈빛 그리고 표정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때 거기에 이제 여유가 없는 표정이 드러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감독관은 계속 이 시연자에 대한 의심을 하게 돼요. 지금 이 수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모의 시험 감독관으로서 느낀 점입니다. 그리고 일단 감독관 입장에서는 시각적으로 그 10분간 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런 이제 판서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판서가 너무 지금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학생이 썼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글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수업을 안 해보는 사람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흘림체라도 좀 이렇게 교사가 썼다는 그런 느낌이 정확하게 한자 급한 것보다 여유를 가지고 또박또박 왜냐하면 학생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교사의 입장인데 판서가 학생들이랑 차이가 없다면 이거는 평가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감독관 입장에서는 판서가 잘하는 분하고 못하는 분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누가 봐도 판서를 깔끔하고 전달력 있게 하시는 분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아까 차티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여유라는 수업을 여유 있게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소통을 하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예비 그 교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게 10분간 도입 전개 결말을 다 하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도입만 하는지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아예 이제 감독관분들께서 10분이라고 아예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10분 진행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수험생들 입장에서 10분이면은 내가 도입만 해도 10분이 넘을 텐데 걱정하실 부분이 있는데
아예 그러면 중간에 뭐 원하시는 대로 중간에 수업 그냥 어떻게 하시는 건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자연스럽게 수업을 내가 쫓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진행하다 보면 감독관 분들께서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해주세요. 라고 멘트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말하는 습관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것도 저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 상대방은 지금 수업 시험 같은 걸 스터디를 이뤄가지고 많이 봐주실 텐데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는 거 좋아요. 그 특정 말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말을 해주면 신경을 쓰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 말을 적게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받았고 고치도록 연습을 했는데 지금 시험자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느낀 거는 한 문장에 윤활 역할을 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뭐 자 이런 거. 자를 한 문장에 한 번씩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자라는 말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를 거의 비율이 10초에 한 번 정도 넣다 보면 감독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이거는 여유가 없다는 거구나 이런 또 생각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서로 이렇게 말해주는 연습을 하세요. 스터디원끼리 이 단어 좀 많이 쓰는 것 같다. 그걸 자제해달라 이런 것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악하는 그 모습들을 좀 많이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지금 너무 그냥 교사가 일방적인 그냥 일제식 요즘에는 학생들이랑 소통이나 이런 것도 중요시 하는데 그냥 단순히 학습 목표를 본인이 읽고 수업도 그냥 뜻 해갖고 해석하는 걸로 이렇게 수업 시간을 지금 계획을 해서 하신 건데 이거를 똑같은 시간 안에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감독관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수업하시는 거는 알겠고 그 한 시간에서 좀 더 보여주고 싶은 뭐 수업 그 방식 같은 거 있으면 저희한테 그냥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면접 같은 경우가 처음에 이렇게 수업 시험 따로 면접 따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업 시험 오신 날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즉석으로 면접을 이력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면접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차티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수업과 관련해서 이 지금 수업한 거 외에 뭐 이렇게 선생님께서 그동안 경험상 수업을 하셨을 때 이렇게 수업했을 때는 학생들이 좀 원하던 거나 그리고 좀 자신만의 특별하게 학생들이 이 과목을 조금 더 조율할 수 있게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 같은 것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뭐 생각한 대로 지금 구상하신 것 중에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거 말고 다른 수업 그 전개가 있나요? 아니면 50분 동안 이렇게 계속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게 본문 해석 위주의 내용이다 보니까 쭉 본문을 쓰고 해석하는 내용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아마 활동은 이 다음 차시 준비된 건데 지금 준비되지 않아서 제가 그럼 이제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은 활동 부분 해주세요 할 것 같아요. 그 활동하는 부분을 좀 보고 싶거든요. 한번 네. 생각하는 대로 한번 얘기 활동하는. 그 전에 있는 학교에서 활동지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죄송합니다. 보통 활동지 어떻게 말고 하는지 어떻게 방식 같은 거 학생들이 학문을 다 이렇게 해석할 줄 알고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신 건가요? 어려워하고 솔직히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자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한문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그냥 이렇게 수업을 한번 진행하고 뭐 다른 그런 게 없이 그냥 진도만 이렇게 나가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하는지 한과 수업 자체가 새로 이렇게 앉아 나오고 그다음에 본문을 익히고 그다음에 보통 활동이 많이 나오는 전개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과서가. 그래서 저도 그 방식을 따르다 보니까 일단 각 단원의 핵심인 본문 해석 위주로 먼저 나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네. 저도 수업 시간을 많이 해보고 예전에 경험자로서 얘기하면 그 일단은 이제 수업 시간을 준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먼저 문의를 했어요. 제가 지금 이거 준비 수험생인데 혹시 뭐 PPT라든지 그런 수업 내용 저만의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노트북이랑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USB나 이렇게 준비를 해 오세요. 이런 학교도 있고 아니다 그냥 칠판으로 수업하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해 오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학생들이 사실 이 어려워하거나 한문 같은 경우는 재미없어 하니까 재미있게 PPT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혹시 저기 수업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는 전혀 준비 같은 게 안 되신 겁니까? 뭐 이런 우원과 일화라는 주제로 먼저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게 우선이라면 뭐 짤막한 관련되어 있는 영상이라든가 그래서 주의를 집중을 시키고
나서 이제 본문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면은 네. 제가 탁구하지만은 그런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요즘에 수업 시간에도 많이 그런 수업생들이 준비를 해오니까 그런 같은 입장에서 그런 준비한 분들이 많이 어필이 되고 네, 그렇죠. 호감을 얻을 수 있죠. 요즘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대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활동을 한번 구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생각한 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한문, 논문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 활동을 좀 시켜서 생활용구를 이제 써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선생님께서 쓸 거리가 없잖아요. 지금 아이들한테 활동을 뭐 보통 아무래도 편성 위주의 방식으로는 사실 학생들의 그런 세팅 내용을 개별화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은 학생들의 그런 다양한 희망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희망 지도를 한자어를 활용해서 다수의 한자어를 넣어가지고 자신의 지도 계획을 달성하는 방식 또는 사회적 이슈를 토대로 예를 들면 뭐였죠? 그렇죠. 말태법 폐지라든가 또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방안 이런 사회적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넣어서 한자어를 역시 다수 포함시켜서 자신의 주장 또는 견해를 서술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그럼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네. 생활용구 세트에다가 적어주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문 자체의 그런 특성상 되게 획일화된 그런 답을 적는 평가 방식으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화된 세팅 내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세팅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이나 견해들이 나올 수 있는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거. 네. 그래서 좀 선생님께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딱 질문이 나왔을 때 네. 저는 무슨 활동을 합니다. 아까 무슨 활동 지가 없어가지고 못하겠는데 이런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 요새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었던 질문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게 수업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 재미없어요 이러면은 어떻게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갖고 계신 노하우 같은 거 있으신가요? 갑자기 수업하시다가 선생님이 너무 지루해요 이렇게 했을 때 즉흥적으로 학생들 하는 거 할 수 있는 정해보신 게 있나요? 미안하다고 하나요? 참 나가보니 좀 그쵸, 이런 거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이런 모습이 네. 저는 감점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 물론 이제 그건 좋은데 난감하지요. 뭐 이런 답변이라는 게 사실 이걸 회피성 대답 아닙니까? 뭐라도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적극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나 하나면은 내가 나밖에 채용이 될 수 없는 상황이 그런데 어찌 보면 같은 수험생의 입장이지만 다 경쟁을 하는 입장이에요. 5분의 수업 시험자가 있으면 그 중에서 1명이 선택되는 거고 4분은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건데 그냥 평범하면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이 학교에서 재미있게 수업을 해서 학생들에게 호응을 받든지 뭔가 도움이 될 사람을 학교 입장에서 선발하려고 하거든요. 다수가 있을 경우에. 그러기 위해서는 홈티께서도 그냥 평범한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첫 티께서 얘기하면서 이걸로 학생부 종합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신만의 무기를 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공립 임용고시 최종 면접에서 시연을 했던 거랑 사립 기간제 면접, 사립 정교사 면접이랑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수업 시연을 할 때도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수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창의적으로 약간 도전적으로 해보는 시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임용고시, 공립 임용고시의 최종 면접일 때는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감독관이 워낙 이제 생각하시는 게 창의적인 것보다는 안정적인 걸 원하시기 때문에 수업 자체를 좀 안정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게 보수성을 가지는 거고요. 이제 사립 정교사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지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도전적이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 홈티에 대한 지적사항만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지금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점도 있어요. 일단은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을 개선해야겠지만 그 전달하는 그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거 크게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최대한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내서 전달을 하려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게 저는 느껴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부분을 개선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홍티가 이제 교직 생활을 하면서 그런 수험생의 입장에서 더 보완되고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또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업 시간 끝나셨습니까? 마무리를 네, 져주세요. 마무리를 이번 도깨비 그리기가 쉽다 내용을 한번 다 보았죠.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이 본문에 배우고 난 활동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해요. 도깨비가 어디에 나오죠? 지금? 근데 지금 아직 본문을 다 써서 그런데 거기 아래 도깨비가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판서로 나오다 보니까 좀 전개가 본의 아니게 늘어지죠. 네. 그 아까도 이제 채팅께서 말씀하신 네. 애드립이라고 하는 것이 네. 순발력이거든요. 방금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라고 했으면 본인 수업이 어디까지 했는지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또 그걸 보고 이렇게 어디까지 했지 뭐 이런 모습들은 없어야겠죠. 바로바로 진행이 될 정도로. 그럼 매번 수업을 할 때 저런 식으로 이제 보면서 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수업은 본인이 다 체득을 한 상태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매번 할 때마다 교과서 뭐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전문적인 그런 모습들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학생들 앞에서는 교사의 교과목의 교사라면 그 전공과 교과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 능수능란하게 학생들이랑 소통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인상을 주기에는 사실 오늘 수업 시간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봐요. 네, 저도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회사를 취직하는 경력이 없는 사람과 경력자 무대 이런 거가 있잖아요. 교사 세계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자격증을 처음 취급하는 대학생들이 이제 이런 기간제라든지 임용 사립 이렇게 시험을 보실 텐데 경력이 없는 거를 이제 그 감독관이 봤을 때 아직 이렇게 수업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를 차관을 하시고 감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는 거랑 지금 이제 시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실에서의 경력자라고 생각해서 경력자 우대 쪽에서 보는데 거기서 이제 여유가 없을 때는 조금 더 나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더 강점 요인이 될 수 있죠. 처음이라고 생각이 안 들 그런 경력들인데 지금 모습은 사실 대학교 4학년 때 실습하는 그런 모습. 그렇잖아요. 저희도 교직 한 10년 이제 7, 8년 이제 되는데 지금 뭐 2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는 책 없이도 들어가잖아요. 교실에. 그냥 오늘 뭐 준비를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준비를 못했다. 그러더라도 50%는 그냥 애드립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교사로서는 그런 부분을 좀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면접을 하면서 피드백을 해드렸는데 홍티께서 오늘 지금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저희 피드백을 받고 나서 그런 소감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한번 얘기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세 분을 통해서 다양한 그리고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제 자신의 수업 적기 능력 면에서 이런 단점들을 최대한 보완해 나갈 것이며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도 같이 자신의 단점 그리고 장점을 개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